밸런스 퀴즈. 같은 일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대기업을 가시겠어요? 아님 중소기업을 가시겠어요? 너무 당연한 질문인가요? 대한상공회의소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생들이 취업하길 원하는 기업 가운데 대기업은 64%에 달했지만 정작 대기업에 근무하는 사람의 비중은 14%에 불과했습니다. 청년들을 단지 눈이 높다고 탓할 수는 없겠죠. 월급, 보너스, 복지, 기업문화, 시설, 장비, 예산, 분위기, 온도, 습도 등등 이른바 좋은 직장으로 대변되는 대기업 일자리.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대기업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KDI의 연구 결과를 공개합니다. 우리나라는 흔히 근로자 300명을 기준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하는데 전체 종사자 가운데 대기업을 다니는 사람이 고작 14%, 10명 중 한두 명꼴입니다. 10인 미만의 중소기업을 다니는 사람은 무려 46%나 된다고 합니다. 다른 선진국들은 대기업 일자리의 비중이 그 정도인데 말이죠. 대기업 일자리 비중은 외환위기 때 좀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늘어나긴 했는데 대기업 비중은 지난 30년간 크게 변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90년대 이후로 대기업 일자리 비중은 딱히 늘지 않았는데 기업 규모에 따른 임금 격차는 커졌습니다. 2022년을 기준으로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중소기업의 임금은 300인 이상인 대기업의 절반에 불과하고 근로자 100명에서 300명 미만인 기업의 임금도 대기업의 71%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임금 격차는 과도한 입시 경쟁에도 반영됩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좋은 대학에 가야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어릴 때부터 공부에 매진하죠. 틀린 믿음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게요. 4년제 일반 대학을 수능 성적에 따라 나누고 졸업생들의 평균 임금을 계산했더니 상위권 대학 졸업생들은 40대 초반이 되면 하위권 졸업생들의 임금의 50%를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대 시절의 수능 점수로 인생 전반의 임금이 이렇게까지 차이 나는데 아이들과 학부모가 입시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겠죠. 좋은 일자리, 그러니까 대기업 일자리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좋은 대학을 나와야 하고 좋은 대학 나오려면 또 치열한 입시 경쟁을 치러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사교육이 이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돈이 많은 집안의 자녀들과 그렇지 못한 자녀들 간의 사교육 격차가 크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 입시에 있어서도 부의 대물림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 닥친 가장 시급한 이슈인 저출산도 좋은 일자리와 연관이 있습니다. 대기업 근로자들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10인 미만의 중소기업 근로자 중 3분의 1은 출산휴가가 필요한 상황에도 전혀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일부 사용 가능하다고 답하고 또 절반은 육아휴직을 편하게 쓰지 못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여성들이 경력 단절을 겪으면서 다시 복귀하더라도 상용 근로자로 일하는 비중이 약 37% 줄고 임시근로자나 고용원 없이 일하는 자영업자의 비중이 25%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경력이 단절되면 다시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가 더 어렵다는 걸 알기에 여성들이 출산을 자꾸만 미루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그 좋은 일자리, 대기업 일자리들은 다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서울, 좀 더 양보하면 수도권에 몰려 있죠. 우리 사회의 또 다른 깊은 고민, 지역 불균형도 결국 좋은 일자리가 지방에 없다는 문제로부터 비롯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KDI가 연구를 해보니 한 지역에서 대규모 사업체의 일자리가 1%포인트 늘어나면 해당 지역의 근로자 한 명이 창출하는 금액이 41만 원 더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렇듯 대기업 일자리는 사회 전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사실 대기업을 늘리는 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죠. 대기업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진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산업구조의 변화도 있을 것이고 서비스업이 늘어나면서 그런 측면도 있을 것이고요. 경제 전체에서 대기업을 이끌 만한 그런 경영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또 많지 않다는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그 ICT가 발달을 하면서 굳이 회사 내에서 모든 생산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부차적인 생산 활동 같은 경우에는 외주를 주는 그런 경향이 많아졌습니다. 이것도 기업이 어떤 큰 규모를 유지하지 않고 작은 규모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정책적으로도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컨대 이제 중소기업을 보면 대기업으로 성장할 경우에 여러 가지 혜택이 줄어드는 문제도 있고요. 중소기업에 대한 좋은 의미에서 시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지원이 또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이 성장을 하고 경쟁력 없는 중소기업은 도태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역동적인 과정이 좀 저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중소기업이 적어도 중견기업까지는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제도나 관행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서비스업 부분에서는 중소기업 안에서도 중기업, 100인이나 200인 이상의 기업들이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저출산과 여성고용, 끝없는 입시 경쟁과 약해진 계층 사다리, 그리고 서울공 화국,
대기업 일자리가 지금보다 많아진다면 우리 사회의 불투명한 미래가 조금은 맑아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유롭게 의견 공유해주세요.